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요즘에 직무별 자소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마케팅 직무입니다. 마케팅 직무인데 마케팅 직무는 사실 조금 공부를 스펙이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구조화를 되게 잘 시키고요. 관련된 경험, 지식에 관련된 그런 근거들을 잘 많이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고 비단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다양한 직군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의 자기소개서 틀로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케팅 직무에 있어서 필수 역량이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고객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 마케터로서 공감해야 된다는 하는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적절한 시기, 그쵸? 내가 아무리 좀 잘한다, 어떤 기획력 있는 걸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꼭 가져가시고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분도 데이터를 잘 보고 다루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된다.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기획 능력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막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현해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마케터로서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이므로 방향성과 속도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인사이트 뽑아내면 돼. 적절한 시기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무엇입니까? 방향성,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호흡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 크게 세 가지를 뽑고 싶다. 먼저 새로운 걸 찾아서 해보려는 마음가짐. 그래서 진짜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기업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실 가능성.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보고 전략을 뽑아낼 때도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아니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런 전략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파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마케팅처럼 또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그러한 직무, 그러한 부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강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식품 마케팅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센싱 능력이다.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감각이다. 마케터는 결국에 내가 마케팅을 왜 합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좋게 만들거나 제품 판매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역시 숫자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한다. 우리는 우리 제품이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썼을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무엇이 불편한지를 제가 빨리 파악해야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할지에 대해서 빨리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결하고 있다는 부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현대카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보고 싶은 업무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너는 왜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 마케팅 직무를 하고 싶냐? 너는 왜 이 마케팅 직무를 잘할 수 있냐? 1200자죠. 현대카드면 저도 이제 최종까지 보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현대카드도 좀 만만치 않죠. 스펙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자,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이네요.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참 표현도 재밌어요.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었고요. 새로운 황금알을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마케터의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디지털 마케터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뻔한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두 가지 구성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로 이렇게 딱 정의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터의 역할은 무엇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다양한 분야를 적절히 연결하고 융합하는 에디터적인 마인드입니다. 두 가지 딱 제시했네요. 디지털 마케터가 가져야 될 역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무엇이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이 표현이 좋네요. 에디터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마케터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직무에 지원을 한다면 면접장 가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씩 구성 좋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디지털 마케터의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소서가 잘 쓴 자소서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조화시킨 자소서가 좋아요. 특히나 직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자소서가 잘 쓴 자소서입니다. 구조화 구성, 첫째, 정확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키웠어. 이제 들려줄게. 이 소리죠. 땡땡땡 CS 부서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답변을 주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CS 부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텔레마케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는지, 포인트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해지를 시켜달라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빠르게 파악해서 빨리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가중치 있고 뭔가 되게 좀 어려운 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걸 해봤다라고 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적어주는 거죠. 이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작성한 이 내용 간의 얼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커뮤니케이션으로 꼭 뽑지 않아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역량으로 파악하셔도 되는데 내가 여기다 내세우는 키워드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두 개가 서로 얼라인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조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타 부서와 아웃소싱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욱 더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역시 키워드와 내용의 얼라인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둘째로 넘어갈게요. 디지털 마케팅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일어나긴 해요. 디지털 마케팅의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였다면 저는 이 경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잡아준다면 둘째를 첫째로 뺄 것 같아요. 역시 두 가지 구성이었고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냐. 스타트업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KPI 지표 관리했다. 타겟 마케팅 실행했다. UX 개선 등의 업무를 해보면서 툴 다뤄봤고요. 사례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제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똑같아요. 실무를 직접 경험해서 어떤 실무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이 실무에 관련된 내용의 얼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한 것입니다. 성과까지 얘기를 해줬네요. 굉장히 잘 썼죠. 또 KPI 지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웹에 비해서 모바일 접속자의 가입 전환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면접장 가면 100%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실무를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하나 적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발견을 했고 개발자와 협업을 통해 수정한 결과 전환율을 10%에서 30%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까지 표현을 해준 부분인 거죠. 굉장히 잘 썼죠. 그래서 키워드와 내용의 얼라인 역시 됐고요. 세 번째, 시시각각 변화하는 업계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봤잖아요. 트렌드를 트렌드 센싱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리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요. 그중에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접목시키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 친구가 어떻게 업계 트렌드에 촉각을 세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기존 산업과 IT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학교 제도에서 나는 인포매틱스라는 전공을 만들어 IT 지식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역시 이 업계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내용과 이 키워드와 이 내용을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IT 스터디를 조직했고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고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온라인을 시켰고요. 이는 두 차례의 해커톤에서 IT 서비스 기획, 핀테크 마케팅 전략 제안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왜요? 현대카드잖아요.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된 내용도 전략적으로 좀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친구는 진짜 디지털 마케팅 쪽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죠. 그럼 그게 잘 쓴 자소서인 거예요. 역시 키워드와 내용이 얼라인이 있었고요. 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는 건 이미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영원히 알을 낳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내세운 그 소제목을 결론까지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주는 친구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왜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 도입이 들어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소제목과 좀 연관시킨 부분은 좀 잘한 것 같고요.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는 현대카드캐피탈의 이윤으로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할 것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포부를 얘기해 준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포부 부분이 너무 좀 막연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할지는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현대카드 쪽에서 디지털 마케팅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 평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잘 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 두 가지 구성을 했어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로서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했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관련된 내용, 디지털 마케팅 실무 경험과 연관된 내용 이런 것들의 얼라인을 잘 시켰고 결론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소제목 그것과 얼라인 시킨 부분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마케팅 이 자소서를 보시면서 다른 직무라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이런 구조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다음 홈쇼핑으로 갈게요. 우리 회사 및 직무를 지원한 동기와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역시 천자입니다. 천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마케터들은 참 이름도 잘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치 창조자네요. 가치 창조자. 자, CRM 직무에서 고객 관리 직무군요. CRM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썼던 친구랑 똑같죠? 두 가지 구성. 두 가지 구성이죠. 그 다음에 결국에 내가 하려고 하는 역량이 하려고 하는 직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딱 정의 내려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시판, SNS 등에서 발췌된 수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스킬이 필수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일반화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 후에 고객 불만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통계 기반의 분석 능력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계 툴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뽑아낸 것 같고요. CJ 오쇼핑의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밸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포부를 이렇게 작성해 줌으로써 그럼 내가 어떻게 CJ 오쇼핑에서 밸류 크리에이터가 될 것인지 그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기법을 습득하였습니다. 자, 볼게요. 구조화 구성입니다. 첫째, 똑같죠?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 두 가지식으로 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라고 키워드를 제시해 준 거죠. 여기서 기아자동차 콜센터 고객 불만 30만 건 이상의 비정형 데이터에 불만 비율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다라고 하는 얼라인 시키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후에 계층적 분집화를 통해 불만 간의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변량 관리도 분석으로 의사결정권자에게 특정 불만 비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툴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부분인 거죠. 키워드와 내용의 연관,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서술을 해주고 있고요. 둘째, 고객 불만에 대한 감정 분석 기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CRM이니까요. 관련된 내용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자, 역시 두 가지이죠. 전 세계 자동차 고객들의 의견, 태도,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에 관해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통해서 고객 불만 지표를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데이터인데 이거를 객관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이후에 인공신경만,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의 예측 모형을 적용해서 80.7%, 83.6%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설득이 좀 당하고 있나요? 이 친구가 뭔가 해본 것 같네? 느낌이 오나요? 그럼 잘 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와 내용이 온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어떤 성과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성과 부분까지 언급해 줄 수 있으면 더욱더 탄탄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켓 인사이트를 겸비한 분석가. 자, CJ 오쇼핑의 CRM 직무에서는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분석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부분까지도 제시를 해줘야 1.0 버전 2.0까지 가는 거죠. 최근 CJ 오쇼핑은 BCJ 합작법인 설립, 말레이시아 진출 등 글로벌 마켓의 주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주어진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각국의 시장을 눈으로 보고 겪어 분석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제가 이 뒷부분만 바꾼 거예요. 자, CJ의 어떤 현재의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될 것인데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니네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 나가고 있는데 나 같으면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예측해보고 싶다라고 본인만의 어떤 의견, 본인만의 어떤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뻔한 얘기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갈 거잖아. 이 데이터 가지고 난 뭐 하고 싶어? 라는 것보다도 이런 걸 내가 한번 제안해서 이런 형태로 가보고 싶어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의사, 본인만의 어떤 그런 뜻이 담긴 내용들을 적어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그래서 입사업 포부를 작성하긴 했는데 조금 두리뭉실하다. 분석력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인사이트 얘기했는데 본인만의 인사이트는 약간 발현이 되지 않아서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4가지였어요. 심플하게 2가지 구성. 그러니까 제일 좋죠. 제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었던 어떤 직무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찾아내서 매칭시키는 부분. 구조화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성급하게 싹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당신네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제언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ssg.com입니다. 역시 회사 지원 동기와 입사를 위한 노력 천자네요. 천자니까 또 디테일하게 좀 쓸 수 있겠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하는 ssg.com. 소제목을 딱 보면 우리 SSG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되겠죠. 자, SSG.com이 현재 위치를 갖게 된 것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위기의식을 가진 채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물론 이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마케터로서 내가 보는 회사의 어떤 성장 포인트는 무엇이다? 이것이다. 위기의식 가졌고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걸로 잡은 거고요. 모든 산업이 IT기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의 중심에는 역시 데이터가 있다. 관련된 직무니까 이렇게 뽑아낸 거죠. 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ssg.com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가 왜 여기까지 끊었냐면요. 자, 빅데이터 기술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ssg.com이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내가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어떤 성장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 서비스, 사용자 경험 최적화에 대해 오랜 연구, 고민을 했기 때문에 ssg.com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위치를 갖게 된 것은 위기의식 가졌고요. 끊임없이 변화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편했다.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기술, 간편 결제 시스템, 사용자 경험 개선시켰다, 개인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SSC닷컴이 성장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를 쓸 때 이 회사를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화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켜준 다음에 SSC닷컴이 이 일반화된 어떤 정의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뽑아내면 이게 회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네 회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괜찮아. 그럼 빨리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관점을 모습을 보인 회사의 모습을 하나 열거해 주면 그게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가 되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일반화된 속성을 빨리 뽑아내세요. 그다음에 그 회사가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어떤 관점이 일반화된 모습인지 그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이렇게 좀 뽑아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뻔하잖아요. 이제 나는 갖다 집어넣으면 돼. 왜? 내가 어차피 회사를 정의한 부분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관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관점이라 정의를 내렸으니까 니네 회사가 이런 모습이니까 나도 그걸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SC닷컴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기술과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부분이 먼저 나왔죠. 내가 SSC닷컴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역량은 기술과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회사 지원 동기를 적어줘야 되니까 앞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SC닷컴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먼저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빨리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부분인 거죠. 즉 앞서 봤던 두 가지 자소서 플러스 이건 회사 지원 동기 앞부분에 위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 두 가지식으로 잘 표현했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 이론을 습득하였고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들이 적어내야 될 건 이거예요.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 두 가지로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학교의 제도를 활용해서 인포메틱스라는 전공을 가지고 IT 기초 과목을 수강했고 개발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한 웹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해서 웹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 웹 서비스 기획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봤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친구의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아까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었던 수업,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던 수업을 그냥 사장시키지 마세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단계 조금씩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고요. 또 땡땡땡 코리아에서 CS 부서에서 근무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파악했다. 답변 주는 연습을 하였다. 유선상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불편사항을 처리하면서 대화할 때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뭐였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대화할 때 중요한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사례였지만 SSC닷컴에서는 대화할 때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냈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쉬워지고요. 특히나 면접장 갔을 때 면접을 되게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직무 지원 동기 경험이 들어온 거죠. 기술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노력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고객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다양한 자료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어떤 자료, 의미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뽑아낼 거죠. 그게 마케터의 역할이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포부를 내세운 겁니다. 회사 지원 동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엮었는지 일반화시키고 SSC닷컴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매칭시키는 포인트, 그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두 가지씩,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얘기했고 입사 포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후 입사 포부 700자 이내인데요. 삼성전자의 영업 마케팅은 되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심플하네요. 굉장히 좋네요.
위기 극복, 혁신 도모.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은 도전 정신과 혁신입니다. 왜?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내세우십시오. 이걸 거예요. 도전 정신과 혁신일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런 걸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 10.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글로벌 1위의 이상을 지켜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스마트폰 시장 포화, 중국 경쟁사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에서도 IM 사업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극복하는 삼성전자의 도전 정신과 혁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어떤 정량적인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라기보다는 이런 수치들을 적어주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휴대폰 사업 자체 IM이니까요. IM 쪽에서의 산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안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적어주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요. 저 또한 당연하죠.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도전과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그럼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 갖고 있고 나 또한 그런 모습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지 영업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의 어떤 이론을 다지기 위해서 기획 서적을 탐독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자 인턴 경험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생 브랜드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SNS 마케팅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사회활동 경험은 열정과 혁신을 증명할 수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갈게요. 이런 서적을 탐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턴 경험을 했다, 바이럴 마케팅 업무했다, SNS 마케팅 업무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성급한 일반화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자소서를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마케팅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책도 읽어봤고 이런 경험을 해봤네. 이런 느낌을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0자잖아요. 700자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식으로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가지였죠. 도전과 혁신이었는데 삼성에서의 도전과 혁신 모습, 그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매칭시켰고요. 입사 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도전과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케팅 직무에 관련된 지원 동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좀 길었죠. 그래서 좀 많이 살펴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마케팅 직무 지원자들은 되게 좀 잘 써요. 소위 얘기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툴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경험을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정의 내리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학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취준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 땐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